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쌤입니다. 자,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자, 뭐 미국이나 뭐 이쪽에서는 1단계 무역 협상 뒤에는 2단계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메시지 이후에 뭐 자잘한 건 있어도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다루지 않아도 될 것들이 많아서 조금 편안하게 보시라고 작은 이슈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중국이 2020년 1월 1일 내년부터 해서 850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비보전 탑라인 발표가 있었는데 뭐 안 좋은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 미증시는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냥 미증시는 뭐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해 나가니까 그냥 부러운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쉴 자리에서 쉬었구나. 근데 크게 쉰 것도 아니고 예, 살짝 쉰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8,100포인트 아래 지지선까지도 많이 남았고 21선도 지지선 부근까지 올라왔죠. 참 강하고 좋고 안정적이고 뭐 좋은 수식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거의 뭐 9,000포인트도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다우보다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넘어가면서 중국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중국 쪽에 공무원이 이번 조치 850개 품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55의 품목에 관세 인하하겠다. 중국 제품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입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 이제 무역 질서를 위해서 본인들이 뭐 앞장서겠다, 기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은 냉동 돈육이랑 일부 반도체 관련 제품들 그냥 본인들 필요한 거죠. 말은 저렇게 해놓고 사시 살펴보면은 본인들이 그냥 필요한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이제 176개, 76개 IT 항목에도 이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세율은 기존 최애국 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리고 2020년에 이제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그리고 1대1로 협력국에 적용되는 관세도 낮추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미국 봐라 우리는 이 정도로 관세를 낮추고 있다라는 의미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이 최애국 이 자유협정이랑 이 맺은 1대1로 협력국 중에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랑 싱가포르 포함해서 2,300국이 8,000개 이상의 품목에서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우리나라도 좀 해당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나 관련 IT 제품들 특히 보시면은 냉동돈육이랑 반도체라고 했고 그리고 176개의 IT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관련 쪽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IT 쪽에서 소비주를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뭐 2200포인트 안착 못하고 1900포인트까지 죄송합니다. 219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제가 전일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2175포인트까지는 뭐 조정받아도 이거 살짝 이탈했다 올라오고 해도 크게 이상 없다. 가급적이면 여기를 이탈하지는 않는 게 좋은데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조정받은 거는 뭐 0.6% 조정받은 거는 조정도 아니죠. 그냥 쉬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아직도 한 0. 한 0.6에서 7% 사이 정도는 남아 있다 하다니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증시 약해요. 미증시 보다가 우리 증시 보니까 갑갑하시죠. 그래도 전체 지수가 약한 거지 주도주들은 좋아요. 주도주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들 중심으로 보시라고 하는 거고 주도주 지금 이번 주는 쉬고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그 정도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좀 휴식은 취해야죠. 우리도 뭐 한 400m 전력 질주로 뛰면은 다리도 아프고 심장도 벌렁벌렁 거리고 하니까 심장 심호흡도 좀 하고 다리도 마사지 해줘야 또 다시 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좀 쉴 때는 쉬게 해주고 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이오주들이 좀 더 가야 되는데 오늘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못 가는데 그것도 잠시 후에 봐드릴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바이오주들이 좀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1%대 하락을 했는데 참 약합니다. 61선 위쪽은 그래도 유지해주고 바이오주가 한번 튀어줬어야 되는데 오늘 비보존 이슈가 나오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21선을 이탈하지 않았으니 뭐 다음 주랑 해서 연초까지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그래도 이슈 받을 만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미리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구간에도 코스닥은 반등이 좀 약하네요. 기울기 각도가 상승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것보다는 가파른 게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조금 약한 상황이다. 코스피보다. 이 개념을 알고 가시면은 이게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계속 강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주도주 종목 섹터군의 대장주들이 강한 거다라는 개념만 알고 가시면은 코스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이고. 자, 삼성전자 먼저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가 57,000원 저항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저항 그 똑같은 시기에 두 종목 SK하이닉스랑 놓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저항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해줘야 되는 강력한 매수세가 필요한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돌파해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탈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만 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삼성전자는 유지되는 수급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유리한 거죠. 돌파한 종목들이 유리한 거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볼 때 저항을 앞두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돌파한 종목이 더 안정적인 겁니다. 그럼 손절 구간도 짧아요. 저항을 돌파한 종목은 바로 아래 손절 지지선 이탈하면은 이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선이 됩니다. 이 저항이었던 지지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이탈하면은 짧게 손절하시면 되는 거죠. 대응 방법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항 구간 아래가 아니라 돌파한 종목이 더 유리하다. 가격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더 강한 종목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래서 현재 뭐 조정을 조금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실망스러운 정도는 아니죠. 53,500 이 구간 돌파해서 57,000원까지가 1차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사상 최고가 달성하는 건 1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에 대한 이 부담감을 조금 갖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시총 1위로서 이 부담감을 조금 갖고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저렇게 해서 본인의 이 주가의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지수도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지수 연동이 가장 강력하니까. SK하이닉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1,000원 이후간 저항이라고 했는데 넘어와 있죠. 그러니까 한 차례 더 강세 나온다고 쉬어도 위쪽에서 쉬는 거예요. 91,000원 이탈 안 하면 좋겠지만 뭐 하이닉스는 특성상 이렇게 흔들기 같은 건 잘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 구간에서도 엄청나게 흔들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여러분들한테 매매하기 쉬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움직이면 탄력은 지금처럼 보시면 탄력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91,000원 위쪽에 있고 하이닉스도 기존에 있던 뭐 10만 원 구간 정도는 삼성전자가 지금 57,000원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10만 원 정도도 추후에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보시면 7만 원 중반대에서 올라왔으니까 7만 원 중반대에서 9만 원대까지 거의 2만 원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가격 조정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옆으로 누워서 쉰다라는 것은 수급이 현재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간단히 보면은 전일 18만원 위쪽 넘어간 거 좋은데 이후간 유지해줘야 됩니다라고 했고 한 차례 좀 더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좋은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추세도 만들 거고 앞으로도 뭐 전망도 좋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직접 매매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편안하게 추세를 만들면서 가는데 상승 탄력은 하이닉스 못 따라오는 것 같다. 뭐 저는 이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목 자체는 좋고 18만원 위쪽에 있으면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기. 예. 자, 11만 5천 원만 유지해주면 되고 어차피 21선도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은 뭐 그렇게 뭐 두려워할 것 없는 구간이다. 13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강하게 치고 가지는 못해요. MSC보다는 확실히 반도체가 좀 더 먼저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가 조금 더 일찍 회복되고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은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LCC 같은 경우는 뭐 경기를 타기 때문에 경기가 좀 회복돼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MLCC도 기대감을 모으기 때문에 좀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이제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되면 내년 경기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도래돼도 당연히 MLCC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빠르고 그 다음 MLCC 그 다음 전기차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기존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전일 좋은 모습 보였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은 안 나오고 쉬었습니다. 근데 이 쉬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봉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뭐 쉬는 거 이상하지 않다. 21선 꼬리 말려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조금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 상승 각도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차례 올라왔다가 쉬고 다시 이 정도 각도로 만들어 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도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그래도 별로 하락이 없죠. 어제 양봉 상단에 그냥 딱 껌딱지처럼 붙어 있죠.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나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슈 종목은 텔콘 비보존 이슈 아까 말씀드렸죠. 비보존이 비마약성진통제 오피란제린이 이제 임상 3A상 탑라인 발표가 있었는데 1차 지표는 12시간 통증 면적 합의 통계적 유의미성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한가 관련주들 다 하한가 혹은 거의 준하한가 수준으로 밀려 있습니다. 텔콘 RF제약 그리고 에스텍파마 그리고 뭐 KPM테크, 루미마이크로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텔콘 RF제약이랑 에스텍파마가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오늘은 둘 다 하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응하는 거나 관련된 종목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LB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 어제 진짜 최소한의 것을 해줬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오늘 내줬죠. 이거는 똑같이 이제 신약 관련된 이슈가 있던 비보존 이슈 영향을 받아서 바이오주 전체가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렸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7%대 밀려서 10만 원 쪽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자꾸 두들긴 거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올라가야 돼요. 21선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10만 5천 원 위쪽을 빠르게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 위쪽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하고 제일 확실한 거는 12만 5천 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5천 원 1차로 10만 5천 원 넘어가야 되고 2차로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점을 여기다 찍어야죠. 요렇게 돌파해 주면은 요거는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자체의 악재보다는 관련 쪽에 비보존 악재로 밀린 거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내일 휴일이니까 잘 보내시고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요. 이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